강치, 도치 이야기. 동쪽 바다 저 끝에 울릉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뾰족한 두 섬인 독도가 있지요. 독도에는 수많은 강치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강치 무리에 둘러싸여 털복숭이 어린 강치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 강치 이름은 도치였어요. 도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태, 오징어, 정어리, 연어, 많은 물고기들을 보며 어른들에게서 사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랐어요. 도치는 사냥이 끝나면 평평한 바위에 올라가 무리에 섞여 뒹굴며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하루는 바다 저편 바위가 솟아나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기 또 바위가 있어. 저리로 헤엄쳐 가볼까? 아니야, 도치야. 자세히 봐. 저건 바위가 아니야. 정말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어요. 바위가 점점 커지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솟아났고 거대한 물줄기를 하늘로 쏘았어요. 그것은 바로 독도를 지나가는 귀신고래였지요. 박수치듯 도치는 지느러미로 수면을 때려 물보라를 쳤어요. 귀신고래야, 안녕. 귀신고래는 도치가 있는 가재바위 쪽을 힐끔 보더니 물줄기를 더 크게 뿜으며 멀리 사라져 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도치야, 귀신고래는 우리들의 친구지만 고래보다 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도망쳐야 해. 네, 엄마, 알았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물속 깊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 사이 작은 배들이 나타났어요. 그 배들은 물고기들을 잡기만 할 뿐 도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거세어지더니 또 이내 잠잠해지던 어느 날 도치는 강치 무리에 섞여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고래보다 훨씬 큰 배 여러 척이 해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저 배들도 작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겠지? 그러나 그 큰 배들은 작은 배들을 쫓아내더니 강치들을 마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강치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도치야, 도망가! 해안가에서 놀던 강치 무리들은 사람들의 그물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도치는 어른들 틈에 섞여서 굴 속에 숨었지요. 그들은 강치의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강치를 잡아갔어요. 하루가 지나면 한 무리가 없어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옆에 있던 무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치던 강치들은 조금씩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치는 지친 몸을 가누기 위해 잠시 바위섬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던진 그물에 도치는 몸이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어요. 오라, 요놈은 아직 어리니까 서커스단에 팔면 돈이 되겠어. 도치는 캄캄한 배 안에 갇혀 외롭고 무서웠어요. 배 안에는 이미 먼저 잡혀온 어린 강치들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지요. 독도를 떠난 배는 동쪽 바다를 건너 어느 도시에 도착했어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낯선 우리에 다시 갇혔어요. 그곳에서 도치는 둥근 공을 머리에 대고 퉁퉁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대굴대굴 몸을 구르며 제주를 부려야 했어요. 제대로 못하면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채찍으로 맞아야 했지요. 그래서 도치는 밤낮으로 연습해야 했어요. 이런 도치의 묘기 부리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공연이 끝난 후 도치는 어김없이 캄캄한 우리로 돌아와 지치고 힘이 들어 금방 잠이 들었지요. 이런 날들은 매일매일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생선이 싱싱하네? 금방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잖아. 이곳은 바다와 가까운 곳이 틀림없어. 그러자 먼저 잡혀온 강치들이 속삭였어요. 아마 우리가 매일 먹는 생선이 있는 곳이 바다로 연결된 곳일 거야. 여느 때와 같이 도치는 제주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우왕좌왕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종종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렸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큰 진동이 땅을 흔들었고 그 바람에 도치는 구석으로 몸이 튕겨 대굴대굴 굴렀지요. 한참 후 도치가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의 문과 벽들이 무너져 있었지요. 그때 익숙한 바다 냄새가 밀려왔어요. 이내 벽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고 도치는 그 물살을 헤치며 제주 부리듯 벽을 뛰어넘었어요. 매를 맞으며 배운 기술을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 미처 몰랐지요. 도치는 그토록 원하던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헤엄쳐 갔어요. 본능적으로 도치는 헤엄쳐 가는 곳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란 곳임을 알았지요. 하지만 그곳이 그토록 멀 줄은 몰랐어요. 밤을 꼬박 새워 헤엄쳐도 뾰족한 두 섬은 보이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위섬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일이 엊그제 같이 생각났어요. 수많은 괭이 갈매기들, 그리고 오를 수 없는 바위 틈틈이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과 바다 수초 덤불 사이사이 헤집고 다니는 물고기들. 섬에 돌아가도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눈이 감기고 지느러미에 힘이 빠지며 몸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대로 죽는 것일까? 이젠 두 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도치는 절망하며 마지막 남은 지느러미의 힘을 놓았어요. 도치는 점점 아래로 몸이 무거워졌지요. 그때 도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개비가 듬성듬성 붙은 바위에 닿은 줄 알았는데 이내 몸이 솟구치더니 수면 밖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릴 적 독도에서 봤던 바로 그 귀신고래였지요. 도치는 너무 반가웠지요. 안녕.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귀신고래는 도치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아는 듯 말했어요. 마침 독도를 지나갈 건데 그곳으로 데려다 줄까? 그곳으로 데려다 줘. 저 멀리 그토록 보고 싶던 뾰족한 두 섬인 독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작은 배들도 보였지요. 도치는 독도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반가워. 보고 싶었어. 어느새 괭이 갈매기들이 달려나와 반갑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맴돌았어요. 귀신 고래도 친구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물줄기를 하늘 높이 높이 쏘아 올렸답니다.